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정말로 이재명과 더불당이 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었던 것일까요? 국회에서는 내란 동조당이라며 국힘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간사 선임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투표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막고 있으며, 검사를 정치 검사라고 몰아가며 검사 해체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정치 공작을 이용해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자신은 대통령 연임으로 자신의 죄를 면책 특권을 이용해 지키려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더불당과 이재명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검찰 개혁에 대한 최준용님의 말처럼 검찰이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은 검찰이 무서우신가요? 대부분은 죄를 지었으니까 무서운 거죠.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게 될 이재명 같은 자나. 검찰이 무섭고 두려운 거겠죠. 이재명은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연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대통령의 연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생은요? 경제는요? 청년들 일자리는요? 국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연임을 제1호라고 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국가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입증하려면 적어도 자신은 제외하고 다음 대통령부터라고 말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럼 대구 국민규탄대회 영상 보실게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을, 그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폐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유와 번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대의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녕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스스로 완전히 실패한 관세 협상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합니다. 관세 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숙청과 종교 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결국 이럴 것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저들의 DNA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대신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녕 대한민국은 안녕합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할머니는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용광로 앞에서, 미싱 앞에서, 이정만리 독일의 탄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국민 모두의 기적입니다. 거친 시대를 살면서도 폭압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꽃을 피운 그 힘,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도적질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과 함께 이 땅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저는 조국 수호와 민주화의 정신이 깃든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행동이 아닙니다. 분노에서 멈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꿉시다. 함께 싸웁시다. 애국 시민이여, 함께 싸웁시다. 위대한 대구 경북의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아시죠? 사회주의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제 산하로 들어갔어요. 그죠? 국가예산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송 장악했어요. 통계 장악하고 있어요. 국민 눈, 귀 다 막고 나라 돈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독재국가 아닙니까? 쟤네들은 지난 정권 검찰 독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 없애버렸나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받던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검찰이 그렇게 무서워? 저는, 검사님들 하나도 안 무섭던데.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님들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저 민주당의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라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예? 저쪽 당대표 다 전과자들 출신 아닙니까? 지네들이 검찰이 무서우니까 검찰 폐지시킨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영상이 나오더만요. 예? 대한민국은 국민이 제일 위에 있다. 국민들이 다시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가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네들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래. 그렇잖아요. 쟤네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쵸?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죄 앉아 있어요.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쵸? 예. 그렇게 북한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소리는 지난 정권들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나 듣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북한을 빨고 있어. 미친 놈들 아닙니까, 정말? 예? 쟤네들도 북한 국어, 그잖아요. 북조선? 인민, 국호가 뭐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인민으로 만들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정말 못 싸운다고 국민들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장도혁 당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예, 전투력 있어요. 예,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수의 구심점은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아닙니까?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자유보수 자유대한민국 다시 살립시다. 저는 오늘 이곳 보수의 심장 동대구를 내려오면서 북한 정권이 동족을 총칼로 짓밟던 지난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뺏기고 철수했던 그 처절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금줄여가며 땀 흘려 일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한민국,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번영하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110일 만에 안보는 위태, 경제는 폭망, 교육은 후퇴하는 암울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대북 방송은 알아서 중단하고 교육 훈련은 알아서 축소하고 북한은 감시도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9.19 합의, 한마디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9.19 합의를 이재명 정권이 다시 복원한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남한이라고 하고 김정은의 적대적 이 국가론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70년 통일의 염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국가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빚내서 돈 뿌리고 국민들은 나중에 빚만 갚다가 저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노란봉투법, 기업폭망법이 기업을 옥죄서 국내 기업, 외국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한국을 떠나고 일자리가 없이 더욱 가난해질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에게 그대로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켜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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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있는 걸 베껴서 논문 쓰고 막말하고 음주운전하고 제자 뺨 때리고 북한에 17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미 대사관 방한을 시도했던 당대표를 보유한 정부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 때 미군은 한국에 와서 37,000명이나 되는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귀한 목숨을 잃고 함께 지킨 대한민국이 그렇게 동맹을 이루어진 미국에 대해서 반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총괄을 겨눴던 저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국민이 37,000명이나 바꿔 목숨을 지켜온 나라를 자기네 국가의 국기를 태우고 반미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부가 진정 한미동맹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고 반성하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북한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고귀한 우리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4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2015년에는 남한 지역 DMZ에 목함지대를 설치해서 우리 전우의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남북한 교류가 좋았다고 떠들던 2008년 노무현 시절에는 박왕자라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서 조선인민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락사무소는 무자비하게 폭파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상공에 23차례 5,600개의 더러운 우물필선을 날렸습니다. 이게 남한이 북한을 위협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금은 지금도 핵무기로 개발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핵실험은 최근까지 6차례나 실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 법원, 암호화폐 등 이러한 거래소 등은 수시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자본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만행을 저지른 주적에게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구걸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오로지 강력한 힘, 강한 의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하늘에 오물풍선이 날아다녀도 적에게 가장 위협적인 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한이 북한의 위협입니까? 북한이 남한의 위협입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입니까?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장관입니까, 여러분? 이러니 미국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동맹국 미국에서 쇠사슬에 발이 묶이고 두 손이 묶인 채 수용소에 가둬지고 추방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어서 문서조차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자화자찬하고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비굴한 태도와 그 표정으로 노력하던 그 대통령은 처연하기까지 했던 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문서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대변인이 거짓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미 정상의 결과를 밝히고 빈손 관세 협상을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유럽처럼 문화유적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원동력은 우수하고 근면한 민족성, 국가주도의 올바른 교육정책, 그리고 자녀 교육에 헌신했던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한 우리 자녀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을 음주운전 전과자,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쌓는 자, 중학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도 자랑스럽게 떠드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는 합쳐서 22개의 전과를 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입법 독재, 일당 독재로 가기 위해서 악셀의 일탈을 시게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대법관 증언과 검찰청 폐지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합니다. 특검의 칼날로 야당 중앙 당사를 유린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말장난하면서 인민재판을 명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협치 없는 일당 독재식 막가파 입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인무도한 의회 독재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민생은 파탄났는데
이 정권은 미래 세대의 빚더미 위에 재정 포퓰리즘만 버리고 보복 정치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권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상황은 엄중하고 저들의 폭거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구와 마산, 구미와 외관, 영산과 남지, 포항, 영덕에서 다부동과 창녕전투에서 낙동강전선을 지켜내고 결국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전진했던 그 정신, 75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낙동강전선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과 불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낙동강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위대한 극복의 역사를 썼던 바로 그 정신으로 무능과 독재를 심판하고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워